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나간의 김수환 세무사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연락이 없던 지인들도 종종 연락이 오는 시기인데요. 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유능한 꿀팁 주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생법인 나은의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제 고객들이나 지인들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매년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강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정도로 좀 좋은 내용이 담긴 강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꿀팁들을 좀 안내해 주실 건데, 그에 앞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 중에서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만 조금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용카드 공제율 이 판도가 증가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속의 사진에 보이시는 표에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이 올해 한시적으로 높아진 공제율입니다. 3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3월 한번 보시면 3월은 2배로 올랐고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로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구분란의 신용카드 공제율 한번 보시면 원래 1, 2월에는 이게 신용카드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만 공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3월 달에 2배가 되어서 30%가 되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80%로 동일하게 된 부분이고 8월부터는 다시 원래 신용카드 공제율이었던 15%로 돌아간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칸 체크카드를 한번 보시면 체크카드, 직불영수증, 현금영수증, 즉 현금 사용액에 대한 부분들인데 1, 2월에는 이제 체크카드율은 신용카드보다는 원래 좀 많았어요. 30%로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2배로 올려줬으니까 60%가 공제가 되겠죠.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올라간 부분이고 8월부터는 다시 원래 공제율인 30%로 돌아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 보시면은 이건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도서라던가 공연,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간 부분들은 문화생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문화생활 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화생활 공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30%까지 공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30% 공제율이었고요. 3월에는 그 2배인 60%가 공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동일하게 80%,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원래 공제율인 30%로 돌아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칸으로 보시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국가에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제를 별도로 또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죠. 기본적으로 원래 1, 2월에도 40%나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2배로 올라가니까 80%가 되고 7월까지도 계속 80%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월부터는 다시 원래 공제율인 40%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제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비를 좀 촉진시키자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영화를 좀 자주 보거든요. 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 공제에 네. 영화관 생활도 좀 포함이 될까요? 네. 문화생활 중에 영화관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영화관의 문화생활비 공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은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네. 앞으로는 좀 미술관을 좀 네. 자주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종 특성상 야근을 하면 네. 택시를 좀 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택시 타는 것도 말씀하신 대중교통 공제에 좀 해당이 될까요? 이 부분도 하나 좀 안타깝지만은 대중교통에는 택시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얘기하는 대중교통에는 일반적인 지하철과 버스,
한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택시는 제외된다는 점도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쉽네요. 네, 결국에는 조금 더 대중적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라. 네, 그런 취지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액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위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제율뿐 아니라 한도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걸 보시면 신용카드 한도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진의 표에 보시면 급여 수준에 따라 각각 30만 원씩 상향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원래 신용카드 한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시적으로 올해만 330만 원으로 30만 원씩 다 인상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신용카드 한도액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은 체크카드 한도라던가 문화생활 한도라던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한도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한도인데 이 한도는 이번에 따로 올라가는 상향되는 거는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만 30만 원씩 올라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개정사항에 맞춘 꿀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방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인상시켰잖아요. 그런 관계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차라리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서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신용카드 사용액 정도는 알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공제율에 곱한 한도를 알기 좀 힘들 것 같긴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우리가 공제 한도나 사용액들을 볼 수 있는 혹시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초과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직 12월 사용액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대략 연간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내가 얼만큼 환급받을지 또는 추가 납부가 나올지가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남은 기간이라도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기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보통 카드도 각자 따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돈을 꽤 많이 쓴 것 같은데도 카드 공제를 전혀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보시는 분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공제를 못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 신용카드 공제의 취지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공제를 해준 이유는요. 이 과세 표준 양성화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게에 가서 현금 결제할 수도 있고요. 카드 결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이 가게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조금 불법적인 방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과세 표준 양성화하자라는 취지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소비 활성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카드를 많이 씀으로써 얼어지는 이득이 좀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지 우리가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부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도는 내 급여를 받는 총 급여액의 25%, 즉 4분의 1 정도는 카드를 써야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한도에 미달하게 사용하신다면 공제 자체를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부부 각자가 소비를 얼마 정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지금 두 분이 다 쓴 돈이 총 급여의 각각 25% 미만이거나 혹은 둘 중 한쪽이 쓴 돈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공제를 받기에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미 한쪽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더 써도 추가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다른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는 게 공제받기에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똑같은 신용카드 쓰셔도요, 부부간에 조금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공제 자체를 올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내년도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었습니다.